네, 예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8일 화요일 카페뉴스입니다. 남가주뿐 아니라 미 전역에서 100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04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 국경도시인 텍사스의 샌안토니오의 한 대형 트레일러에서 이민자들로 보이는 46구의 시신이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LA시 의원에게 50만 달러 거액의 뇌물을 건네 기소된 한인 부동산 개발 업자에게 연방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대 20년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가솔린 인플레 보상금으로 가구당 최대 1,050달러를 지급합니다. 빠르면 오늘 10월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플러턴에서 길을 건너던 한 노숙자가 차량 3대에 연달아 치여 숨졌습니다. 차량 3대 모두 사고 직후 도주한 뺑소니 사건입니다. 보수의 아성인 텍사스 법원이 낙태금지 시행을 보류하는 결정을 내려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린이 코로나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새 33만 명이 넘어 어린이 누적 확진자는 1,360만 명이 됐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차츰 러시아군에 밀리고 있어 러시아에 빼앗긴 영토를 되찾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백악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6월 28일 화요일 카페 뉴스 시작합니다. Let's go. I can invest in myself and my future. At a California community college, you can have the future you've always dreamed of. Classes fill up quickly. Enroll today at icangotocollege.com. 네, 치솟는 물가와 가솔린 가격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가솔린 환급금이 올 가을 지급됩니다. 뉴섬 주지사가 최초 제안했던 차량 소유자가 아닌 납세자 기준으로 1인당 350달러가 지급됩니다. 피터장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가구당 최대 1,050달러의 가솔린 인플레 보상금이 올 가을 지급됩니다. 소득 수준과 가족 수 등에 따라서 최저 200달러에서 최대 1,050달러까지 지급받게 됩니다. 뉴섬 주지사와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연초부터 논의됐던 인플레이션과 가솔린 비용 급등에 따라 주민 부담 완화를 위해 총 95억 달러를 주민들에게 돌려주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빠르면 오는 10월부터 데이비카드 또는 계좌 직접 입금 방식 등을 통해 보상금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가솔린 인플레 보상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3가지 등급으로 차등 지급됩니다. 연소득 7만 5천 달러 이하 개인은 350달러를 받게 되며 15만 달러 이하의 부부는 700달러를 지급받게 됩니다.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 수에 관계없이 추가로 350달러를 더 받게 돼 최대 1,050달러를 받게 됩니다. 연소득이 12만 5천 달러 이하 개인은 이보다 적은 250달러를 받습니다. 부부 합산 소득이 25만 달러 이하인 경우엔 500달러,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250달러가 추가돼 750달러를 받게 됩니다. 연소득 25만 달러 이하 개인은 200달러를 받고 연소득 50만 달러 공동 납세자는 400달러를 받습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200달러가 추가됩니다. 하지만 개인 연소득이 25만 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개수환급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당초 뉴섬 주지사는 차량 소유주에게 400달러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주의회와의 협상 과정에서 뉴섬 주지사의 차량 소유주 지급안 대신 납세자 기준으로 지급 대상이 변경됐습니다.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연소득이 15만 달러 이하인 4인 가족의 경우 부부가 350달러씩 700달러를 받게 됩니다. 여기에 자녀 수에 관계없이 자녀 몫에 350달러가 추가되면 합쳐서 1,050달러를 지급받는다는 겁니다. 가구당 최대 지급액이 1,050달러입니다. 네, 호세 후이잘 전 LA시 의원의 부패 스캔들에 연루돼 기소된 한인 사업가에게 연방 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다운타운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이 한인 사업가는 후이자 시 의원에게 뇌물 50만 달러를 건넨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최대 20년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LA시 의원에게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승인을 청탁하면서 50만 달러의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됐던 한인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연방검찰은 27일 한인 부동산 개발업자 데이빌 리 씨,
한국명 이대용 씨가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씨는 다운타운 940 힐스트릿에 200유닛 규모의 20층 주상복합 신축 프로젝트를 추진하다 개발 승인 반대를 주장하는 소송이 제기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지난 2017년 당시 LA시의회 개발 및 토지사용관리위원회 위원장이던 호세 후이자 전 시의원에게 50만 달러의 뇌물을 준 혐의로 연방경찰에 기소됐습니다. 이 씨의 뇌물 혐의는 FBI의 호세 후이자 전 시의원의 부패 스캔들 수사 과정에서 적발됐습니다. 당시 후이자 시의원의 한인 브로커 저스틴 김 씨를 통해 이 씨를 소개받아 이 씨에게 프로젝트 승인 대가로 뇌물을 노골적으로 요구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FBI의 뇌물 사실이 적발되자 뇌물이 아닌 컨설팅 비용이었다며 서류를 위조했던 사실도 들통나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이날 LA 센트럴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이 씨에게 적용된 뇌물, 전신사기, 서류 위조 등 3건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열릴 예정으로 최대 2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란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캘리포니아가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메디케일 건강보험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2024년부터 캘리포니아는 서류 미비 이민자라도 소득 기준에 맞을 경우 메디케일 건강보험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전국에서 캘리포니아가 처음입니다. 제니바 기자가 보도합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서류 미비 신문 주민도 메디케일을 받을 수 있도록 수혜 대상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민 체류 신문에 관계없이 메디케일을 제공하는 주가 됐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27일 성인 서류 미비자도 메디케일 수혜 대상에 포함시키는 안에 서명했습니다. 성인 서류 미비자도 메디케일 수혜 대상에 포함되는 따라 오늘 2024년 1월 1일부터는 26세에서 49세 사이에 70만여 명의 서류 미비자들도 메디케일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 캘리포니아는 서류 미비 아동을 시작으로 26세 미만 청년, 50세 이상 서류 미비자 등 단계적으로 서류 미비자의 건강보험 수혜 범위를 확대해왔습니다. 이번 조치로 서류 미비 신문 주민들도 나이에 관계없이 소득기준 자격에 부합되면 메디케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메디케일 수혜를 위한 소득 기준은 4인 가족 기준 연 36,156달러입니다. 캘리포니아 이민정책센터는 이번 결정이 캘리포니아주의 포용과 평등을 우선시하는 가치를 잘 보여주고 있다며 타주의 모범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UC 버클리는 최근 연구에 의하면 캘리포니아주 무보험자 중 서류 미비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카플란 뉴스 제니박이었습니다. 네, 미립국 이민자 46명이 폭염 속에 트럭에 갇혀 숨지는 끔찍한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샌안토니오시 한 외곽 도로에 주차된 트레일러에서 질식사한 것으로 보이는 시신 46구가 발견됐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멕시코 국경과 인접한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외곽에 주차된 한 대형 트레일러 안에서 시신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당국은 이 트레일러가 미립국 이민자들을 실어나르는 미립국 이민자 운송 트럭인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시신 46구는 모두 이민자들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샌안토니오의 기온이 이날 110도에 육박해 트레일러에서 질식사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레일러 안에서는 시신 46구뿐만 아니라 어린이 4명 등 생존자 16명이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찰스 우드 소방서장은 이들 몸이 만질 수 없을 정도로 뜨거웠고 탈수 상태였으며 트레일러 내부에는 식수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윌리엄 맥매너스 경찰서장은 트레일러에 있던 이들은 미국으로 미립국하려던 이주자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론 니런버그 시장은 숨진 이들이 더 나은 삶을 찾으려고 온 가족으로 보인다며 끔찍한 비극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신 발견 당시 트레일러 안에 몇 명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한 경찰관은 당시 트레일러 안에 약 100여 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민자 국경 미립국과 관련된 역대 최악의 사건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에는 샌안토니오 월마트 주차장에서 트럭에 갇혀있던 이민자 10명이 사망했고 2003년에는 트럭에서 19명이 숨진 채 발견된 적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란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플러턴에서 한 노숙자가 연달아 차량 3대에 뺑소니를 당해 숨지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카트에 소지품을 넣어 밀고 다니던 한 노숙자가 3대의 차량에 연달아 치인 후 숨졌습니다. 27일 플러턴 경찰국에 따르면 이날 새벽 1시 30분경 플러턴 하버 블루버드와 사우스게이트 애비뉴 교차로에서 노숙자 38세 케네스 에드워드 오세나 주니어가 차량 3대에 연달아 치여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이 노숙자를 친 차량 3대 중 정차한 차량은 한 대도 없었습니다. 모두 뺑소니 차량들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노숙자는 사고 당시 카트를 끌며 거리를 건너다 흰색 다지 차저 차량에 치인 후 곧바로 까만색 집
랭글러에 두 번째로 치였고 다시 2분 뒤 흰색 투돌 혼다 시빅 차량에 치이는 등 3중 뺑소니 사고를 당했습니다. 경찰은 세 차량 운전자 모두 피해자를 친 후 그대로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수의 아성으로 낙태 금지를 지지하는 분위기가 대세인 텍사스의 의회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텍사스주 해리스 카운티 법원이 낙태 옹호 단체가 낸 소송에서 텍사스주가 낙태를 금지하는 법 시행을 일시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텍사스는 지난 24일 대법원 판결 이전에도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사실상 금지하는 가장 강력한 낙태 제한 정책을 시행하던 주였습니다. 텍사스주는 대법원이 낙태권 폐기 판결이 나오면 낙태를 금지하고 위반 시 징역 5년에 처할 수 있도록 한 1925년 법을 시행할 수 있는 트리거 조항까지 만들어준 상태였습니다. 연방 대법원의 판결은 연방 차원의 낙태권 보장 판례를 뒤집은 것이지만 낙태 금지 여부나 제한은 각 주별로 주법에 따라 차별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의 낙태권 뒤집기 판결에 실망한 한 유명 락밴드 가수가 미국 시민권 포기 선언을 해 화제입니다. 진보 성향 가수들이 잇따라 대법원 판결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펑크 록 밴드 그린데이의 프론트맨 빌리 조 암스트롱은 연방 대법원의 낙태권 폐기 판결에 실망해 미국 시민권 포기를 선언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7일 CNN에 따르면 암스트롱은 지난 24일 영국 런던 스테디움에서 열릴 헬라 메가 투어 공연에서 개석을 향해 난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는 너무나 바보 같은 짓을 하고 너저러한 핑계를 대는 미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린데이의 대표 앨범은 American Idiot입니다. American Idiot은 첫 소절은 바보 같은 미국인이 되기 싫어 Don't wanna be an American Idiot입니다. 그만큼 암스트롱과 그린데이는 미국의 보수적인 사회에 반기를 들어왔습니다. 지난 24일 연방 대법원은 Roe vs. Wade 판결을 뒤집히는 판결을 내리자 암스트롱 등 진보적인 팝 뮤지션들이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최근 영국에서 열릴 대형 음악 축제 그린스데이의 벨리 페스티벌에 출연한 피비 브리저스, 빌리 아일리시, 켄드릭 라마, 올리비아 로드리고 등이 연방 대법원의 결정을 비난했습니다. 특히 로드리고는 객석을 향해 낙태권 폐지로 많은 여성과 소년들이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카플란 일션이 밝혔습니다. 어린이 코로나 감염자가 급증해 지난 4주간 전국에서 33만 명이 코로나 양성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미 소아과 학회와 아동병원 협회 공동조사에 따르면 지난 23일까지 일주일간 어린이 확진자가 6만 8천 명 나온 것으로 집계돼 1년 전에 비해 8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확진 판정을 받은 어린이는 580만 명이며 팬데믹 초기부터 지금까지 누적 확진 아동은 1360만 명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점차 러시아군에 밀리는 양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러시아군과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은 탄약이 부족해 러시아군에 맞서 제대로 사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뺏긴 영토를 모두 되찾기는 어렵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부 지역 전투에서 잇따라 러시아군에 밀리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이 탄약이 거의 소진돼 전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디언지는 우크라이나군이 보유한 옛 소련 무기 체계 기반의 탄약을 대부분 소진한 상태로 동부 돈바스 전투의 행방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탄약이 부족한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이 하루 평균 5만 발의 포탄을 쏟아붓고 있는 것에 반해 10분의 1 수준인 5천에서 6천 발 정도를 사용하는 데 불과한 실정입니다. 바딤 스키비스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 부국장은 우크라이나군이 하루에 쓸 수 있는 포탄은 약 5천에서 6천 발 가량에 불과하다며 5만 발의 포탄을 쏟아붓는 러시아군에 비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제공한 무기들이 우크라이나에 속속 도착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크라이나군이 안고 있는 탄약 부족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미국 등 주요 서방은 나토 표준 규격탄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옛 소련 무기 체계를 운영 중인 우크라이나군은 서로 다른 구경의 포탄을 사용하고 있어
탄약 부족이 해소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한편 CNN은 오늘 백악관 내부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뺏긴 영토를 전부 되찾기는 어렵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참모들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영토의 완전한 수복이 불가능할 상황을 고려해 승리의 조건을 다시 정의해야 하는 문제를 내부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백악관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기대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나은 세상, 더 행복한 삶을 꿈꾸며 국경을 건넌 이민자 수십여 명이 폭염 속의 트럭에 갇혀 무더기로 숨진 끔찍하고 비극적인 소식에 가슴이 아려옵니다. 국경 지역에서 이민자들의 비극적인 참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2만 명이 국경 밀입국을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폭염 속에서 최소한 이들의 비극을 막을 대책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6월 28일 카페뉴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